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 바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게 바로 이건데요. 뭘까요? 더위 때문에 오는 급격한 노화? 노화. 탈수. 이걸 제가 겪고 있어요. 노화와 탈수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더위. 부채. 더위 맞습니다. 더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폭염이죠. 네. 잠깐만요. 폭염이 지금 WHO에서 지정한 위험 요소라고요? 예, 21세기 인류를 위협할 가장 큰 가장 위험 요소. 큰? 예. 그 정도로? 폭염이. 우와. 아니, 그럼 그러니까 더위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게, 그게 WHO에서 만든 말인가요? 아니, 그럼요. 그럼 진짜 진욱 씨가 메고 있는 저게 언젠가는 패션 소품이 아니라 재난 대비 소품.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있겠네요. 이게 생존 필수 소품이에요. 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겠네. 제가 개척자입니다. 적당히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폭염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대체 폭염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폭염이 바뀌어왔는지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재밌겠다. 아니,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실내용 에어컨을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때에는 항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인류의 구원자는 에어컨을 발명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은 아니 실내용 에어컨이 보편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에어컨 없는 어떤 공간 상상도 못 하는데 예전에 역대급 폭염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발칵 뒤집힌 연도가 있는데요. 바로 1994년 여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영상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죠. 나날이 신기록을 세우는 더위가 오늘은 서울의 수온지를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38도 2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체감 온도로는 50도를 넘는 것입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폭염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해도 높네요. 진짜. 전국이 진짜 펄펄 끓어오르면서 데프리카, 서우디와 같은 폭염 신조가 20분 뒤에 생겼죠. 흰 자위는 증발되고 노란 자위도 반숙에 가깝게 이런 거 이겼습니다. 꼭 해보죠. 예, 세상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저런 전자레인지를 녹네요 진짜. 더위 먹은 차들이 곳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로에서도 그냥 차가 멈춰버렸고요. 부채로 붙여보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행기도인데요. 이륙거리를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747 항공기도 더위를 예, 먹어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평소 거리인 3,000m까지 질주를 해야 2배 거리에 해당되는 3,000m까지 질주를 해야 띄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주 밀폐된 공간에. 그리고 저 버스 저도 기억나는데 에어컨이 없는 버스가 그 당시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냉방버스의 도입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네. 야, 네네. 기억나네요. 진짜, 저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이 없다는 거. 와. 근데 저는 저 때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지하철 타고, 전 초등학교 지하철 타고 이제 등교를 했었기 때문에 선풍기 있었던 그 창문 막 내리려고 하고,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지하철 창문을. 근데 그럴 때 생각이 나는데, 94년,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 어려가지고 저도 네. 초등학교 2학년? 그쵸. 사실 별 기억이 없어요. 진우 씨 기억나요? 저는 그 94년 하니까 어쨌든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때 그 무렵 부근에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가지고 맨날 또 공룡에 심취해 있던 그런 기억만 있습니다. 전혀 뭐가 나네요? 그때 94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94년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났죠. 6월 중순부터 세상에 폭염이 9월까지 갔어요. 네, 제가 이때 고등학교 때인데 와 진짜 학교에서 교실에서 진짜 죽을 뻔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폭염 일수가 34일 동안 있었고요. 열대야 일수도 29일. 그리고 온열 질환자로 사망하신 분이 90명이 넘어요. 아이고. 네. 야, 심각했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농담도 있었냐면 예. 그 바로 전해인 93년도 여름은 별로 안 더웠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93년도에 안 더운 그것까지 더해져서 94년도는 이렇게 더운가 보다. 이런 농담이 진짜 회자됐을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 이제 에어컨이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하철이랑 버스 탈 때 막 사람들 많으면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데 네. 맞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94년 그 무더위를 계기로 좀 뭔가 변한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변화가 생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막바지에는 아주 쾌적하게 보냈는데 바로 냉방버스의 도입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예, 맞아요. 94년도가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95년도에 서울 시내 입석버스에도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입석 말고 좌석버스 있죠. 네네. 거기에만 에어컨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95년도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입석버스에도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 주황색 버스가 에어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 정류장에서 주황색 버스 아닌 건 보내고 주황색 버스 오면 타는 그런 이야. 경위가 있었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황색 버스, 냉방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걸 보고 서울 말고 부산, 광주 등의 다른 대도시에도 바로 좌석 버스 말고 또 다른 버스에도 차차 냉방버스를 도입해야겠다라는 인식이 높아졌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는 그러면은 냉방 시스템이 언제 들어왔나요? 아,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예. 고학교를 경험하셨고. 자, 언제부터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1호선이 처음 개통할 때는 에어컨이 없었었어요. 네, 그때가 1974년도인데 그때는 1호선 안에 선풍기만 위에 이렇게 쭉 있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가 1989년도에 여름에 1호선이 모든 지하철 전동차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시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어요. 왜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워서 그 전동차 안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는데 네. 왜 항의를 받았을까요? 뭐가 문제지?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왜요? 악취가 났나? 뭐지? 바로 뭐가 문제였냐면 지하철 전동차 안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네. 역사는 에어컨이 없었던 거예요. 야, 못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하철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면 그 뜨거운 기운을 바깥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야말로 찜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제가 예를 들어 시청역에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안 내려요. 약속 포기합니다. 어떻게 내려?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걸 시정 조치한 거는 1999년도고요. 그때부터는 냉방 자체와 환기 장치가 설비되면서 지하철역 자체도 우리가 더우면 내려가면 좋은 공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 근데 뭐 계속 덥다고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 역사에만 숨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 시기에는 좀 더위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면서 지냈나요? 네,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가 부족했던 그 시절 나름대로 낭만적인 다양한 피서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더위를 피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어머. 등목. 등목이죠. 옷을 벗고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끼워 얹으면 금세 사라지는 더위. 시원해 보이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에어컨의 매출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시원한 PC방 저도 생각납니다. 예. 저는 PC방을 향해 달려가고 저희 할머니는 은행 향해 달려가고 여름 최고의 피서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발디딜 틈 없이 인기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이스 링크입니다. 어르신들은 모시옷 입고 외출 나오시기도 했고요. 여길 다 오셨네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귀가 턱턱 막히도록 더운 적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더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축사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찬물 샤워를 즐기는 녀석들도 이렇게 보이시죠? 더 놀라운 것은 경마장입니다. 저 초록병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네. 소주입니다. 저게요? 예. 돈 바르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열을 이제 발산시켜주죠. 잠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열대야가 벌써 열흘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 바람 솔솔 부는 한강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저도 추억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때 맥주 한 잔 빠질 수 없죠. 아이고. 저렇게 흥에 취해서 저러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말씀 좀 잘하세요? 잘하죠. 채물 깨라고
예. 모기가 물건 말건 서늘한 바람이 부는 한강이 최고의 잠자리였죠. 아, 야, 익숙한 장면들이 많네요. 네. 정말 예. 한강 많이 갔었어요. 그러게요. 다들 이제 폭염, 열대야를 피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밤에는 시원한 야외로 가자. 이렇게 더우니 잠을 못 자니까 밖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선택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또 한때 붐업이 일어났던 업종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편의점 24시간 하는 거. 이때였구나. 예, 1989년도부터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열대야 때는 잠도 안 오니까 차라리 편의점 앞에 그 간이 의자 앞에서 그냥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오자 이렇게 하는 문화도 그때 생겼죠. 야, 생각보다 오래됐군요. 근데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저 때는 한강 이 둔치에 네. 조명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어두컴컴한데 이게 걷다 보면은 발에 치이는 게 사람이에요. 오. 다 누워 계셔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와 그랬던 좀 한강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구나. 네, 저는 있어요. 아, 여기도 소학교가 의심되는 저도 소학교 출신입니다. 전 진짜 충격적이었다고 그 말한테 소주를 부어가지고.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쵸? 나중에 쌀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알코올 다 날라고 나면 그 쌀이지 뭐. 아니, 이렇게 향에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저는 이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은행이나 백화점에 좀 피서 간다 이런 말을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제 모션 입고 아이스링크에 갔던 거를. 그것도 진짜 놀라워.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기 MC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여름에 뭐 하면서 보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기억납니다. 할머니께서 그 당시 용어로 전문 용어로 난닝구라고 부르는 나는 아세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민소매로 그거를 물에 흠뻑 빠뜨려서 적신 다음에 꼭 짜주세요. 그리고 그걸 입으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진짜요?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그걸 짠 다음에 냉동칸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입어? 기가 막혀. 그게 근데 너무 길게 넣으면은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넣어 놓은 다음에 아직 좀 약간 움직일 수 있을 때 딱 입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모르는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 또 희한하게 매해 여름마다 그 남양 특집 프로그램 정말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다 같이 모여서 그거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따로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이렇게 각양각색인데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기억에 해놨습니다. 여름에 운동선수분들도 정말 더위 때문에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사진 한 장 보시면요. 네. 저 알아요. 유명한 사진이죠. 아시죠? 네. 예, 2005년 6월 서울 잠실 한화전에서 박명환 선수가 역투를 하다가 모자가 벗겨졌는데 그때 마운드 위에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진 줄 아세요? 아니, 뭐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네. 박명환 선수의 이 사모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서 모자 안에 넣어놨던 겁니다.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왜? 잎이에요. 왜요? 도대체 왜? 저기 외신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박명환 선수가 아침에 이제 투구를 가는데 너무 덥다 그랬더니 집에서 양배추를 뜯어주면서 여보 이거 하면 시원할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벗겨지면서 양배추 드러난 거예요. 이게 외국에도 소개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박명환 선수 전에 누가 이걸 했었냐면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베이비 루스도 이 똑같은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전설이 썼던 방법이라면 이게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선풍기를 쓰고 왔지만 여기 양배추를 좀 쓰고 와야 되는 게 그랬으면 아닌가. 시청률이 더 올랐을 텐데. 여러분 시청률 2% 돌파하잖아요. 제가 양배추 탈을 쓰고 오겠습니다. 진짜죠? 진짜로 약속. 저희 2% 넘었던 적 있는 거 아시죠? 네. 넘으면 제가 양배추 이렇게 다 쓰고 뭐 특수분장까지 하고 얼굴도 양배추로 칠하고 오겠습니다. 그만해. KBS의 미래입니다.